사람 이야기 15-1편 제2의 성격과 사람의 공감 능력. 이제 여러분은 1편에서 5편까지를 통해서 좌뇌형과 우뇌형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알게 되었고, 사상을 통해 무엇을 타고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상이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8가지 성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은 사람의 성격에 대해 많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환경이나 교육의 영향을 받아 제2의 성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타고난 성격과 길러진 제2의 성격이 합쳐져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길러지는 성격도 8가지 성격 중 어느 한 가지이기 때문에 타고난 성격 8가지 곱하기 길러진 성격 8가지 하면 8 곱하기 8로 64가지 성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이 64가지나 있다니 이제부터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8가지 성격이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팔성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64가지 성격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4가지 성격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에 나타나는 사람의 성격을 다루는 일이라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의 마지막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사람의 공감 능력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과 사람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 나라의 민족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교육에 따라 타고나는 성격과는 또 다른 성격이 형성됩니다. 타고나는 성격도 중요하지만 길러지는 제2의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성격을 키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길러지는 제2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타고난 성격의 단점을 길러지는 제2의 성격으로 보완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격과 길러진 성격을 합해 우리는 인격이라 부릅니다. 어떤 인격을 가지느냐는 성장 과정의 환경과 교육에 달려있는 것이죠. 진정한 교육은 타고나는 성격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성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해답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길러지는 성격도 팔성정 중 어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제2의 성격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역은 8궤가 8궤를 차례로 만나 발생하는 64가지 상황에 대한 풀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양과 다른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역을 알지 못하고 동양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동양 철학의 밑그림이 역경 64궤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이죠. 동양인이라면 누구든 한 번은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팔성정에서도 64궤와 같은 아이디어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산불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지중해형의 기운을 키우게 되면 산불지중해가 됩니다. 본래 타고난 성정을 내정이라 하고 길러진 성정을 외정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타고나는 내정은 바뀌지 않지만 외정은 교육이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정과 외정을 함께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이며 사람을 보는 눈이 더 넓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나는 성격과 시기나 환경에 따라 다른 성격의 외정을 함께 지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실제 나타나는 성격은 8 곱하기 8로 기본이 6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타고난 본래의 성격임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8가지 특징은 쉽게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64궤는 4궤와 외궤가 더해진 64개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설정한 팔성정의 상징과 8궤의 상징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역이 만들어내는 64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64가지 성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역의 64궤가 인간사의 모든 경우를 설명하는 것과 달리 64성정은 오로지 사람의 성격만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성격 판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은 나타나는 성격보다 타고나는 성격을 먼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사자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타고난 성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외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좌뇌형은 우뇌형의 기운을 키우고 우뇌형은 좌뇌형의 기운을 키우는 것이 균형 잡힌 좋은 성격을 갖추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온 분이라면 여러분도 각형의 궁합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이 64가지 성격에 대한 이해의 깊이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음은 내정과 외정을 합해 나타나는 64가지 성격의 조합입니다. 바다형, 바다 지중해, 바다 산불, 바다 모닥불, 바다산, 바다들, 바다구름, 바다물. 지중해형, 지중해 바다, 지중해 산불, 지중해 모닥불, 지중해 산, 지중해들, 지중해 구름, 지중해 물. 산불형, 산불 바다, 산불 지중해, 산불 모닥불, 산불산, 산불들, 산불구름, 산불물. 모닥불형, 모닥불 바다, 모닥불 지중해, 모닥불 산불, 모닥불 모닥불산, 모닥불들, 모닥불구름, 모닥불물. 산형, 산 바다, 산 지중해, 산 산불, 산 모닥불, 산산, 산들, 산구름, 산물. 들형, 들 바다, 들 지중해, 들 산불, 들 모닥불, 들산, 들 구름, 들물. 구름형, 구름 바다, 구름 지중해, 구름 산불, 구름 모닥불, 구름산, 구름들, 구름구름, 구름물. 물형, 물 바다, 물 지중해, 물 산불, 물 모닥불, 물산, 물들, 물구름, 물물. 이상이 64가지 성격의 조합입니다. 주역의 64궤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정이 먼저 오고 외정이 다음에 오지만 주역은 반대로 읽습니다. 여기 나오는 64가지 성격은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하고 유튜브 형식도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